이거,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법 남아있는 게 이제 두 개입니다. 조합하고 관리 처분 계획인데, 조합은 뭐 시험에서 꼭 내죠. 꼭 내는데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냐, 두 개냐. 지금까지 10년 중에서 7번 정도는 두 개,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는 한 개, 이렇게 출시되는데, 두 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중요한 거고 실무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10월 25일 날 오후 4시 한 5시 정도 되면 합격 여부가 확인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게 이제 조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조합원의 지위,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매매 중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분양 자격이 있는 물건도 있고 분양 자격이 없는 물건도 있고 또 거래해서는 안 되는 물건도 있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게 조합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 근처에서 만약에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러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다 누구예요? 조합원들입니다. 조합원들.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 옆집으로 갚입니다. 옆집으로 갚이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험 합격부터 합시다. 자, 조합인데 이 도시개발법상의 조합하고 정비법 조합하고 주택법 조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제 정비법상의 조합은 어디에 있는 걸 끌어와야 되냐면 도시개발법에 있는 걸 끌어와야 되겠죠, 그죠? 끌어와서 그 논리를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개발법 조합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전 시간에 배웠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갑시다.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일단 모입니까? 7명이 모이죠. 모여서 뭐합니까? 정관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뭐하고 똑같냐면요. 뭐하고 똑같냐면 정비법은 추진위와 똑같습니다. 근데 명칭이 이제 추진위원회를 안 붙을 뿐이죠. 자, 7명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뭐하러 다닙니까? 동의받으러 다닙니다. 동의받으러. 면적이 얼마? 소유자 총수 2분의 1. 우리 면적 계산할 때 방법하고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방법은 알고 계시죠? 면적 계산할 때는 국 공유지가 포함되죠.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는 공유일 때는 한 명, 그죠? 구분 소유자는 각각 뭐 등등 해가지고 머릿속 계산법이 있어요. 동의를 할 때는요, 개발법상의 동의는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정비법에서 동의할 때는 인감이 아니었죠. 그죠? 자필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고 시장군수한테 가서 검인을 받아야 돼요. 검인. 시장군수가 도장을 확 찍어줘야 돼요. 검인을 안 받으면요, 휴지조각입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자, 동의가 이제 3분의 2하고 소유총수 2분의 2인데 동의가 됐어. 동의가 됐으면 동의된 거 들고 가서 뭐 합니까? 인가를 받겠죠. 그죠? 인가. 정관에 대한 인가입니다. 이 정관을, 7명은 정관을 만드는 사람이고, 정관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는 뭐더라? 인가입니다. 그 인가가 조합 설립 인가죠.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뿐만 아니라 정비법, 그 다음에 주택법상의 조합이 나오는데 세 가지 법령리에 걸쳐 있잖아요. 그죠? 조합 만들 때는 전부 다 뭐였어요? 인가인데, 인가 아닌 게 딱 한 개 나와요. 그게 뭡니까? 주택법이죠. 주택법에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할 때 인가가 아니고 뭐였다? 신고였죠.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하나씩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인가를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가 인가입니다. 인가가 됐어요. 인가된 거 들고 가서 뭐예요? 30일 안에 등기를 합니다.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된다 이러죠. 사람이 된다. 등기함으로써 이제 성립한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도 나왔죠. 인가받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성립한다. 이 성립한다는 말이 법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우리가 이제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되냐면요. 출생과 동시에 사람이 되는데 법인은 등기해야지 사람이 되고, 그죠? 등기하지 않은 법인을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래 부를 겁니다. 권리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죠. 재산 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재산 소유 형태가 뭐더라? 총유였다. 뭐 이렇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등기, 법인 명칭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자연인은 의사결정을 어디 가면 내가 하거든요. 내 머리가. 그러면 법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뭐냐라는 이야기죠. 법인의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 총회죠. 총회는 누구로 구성합니까? 조합원으로 구성하죠. 근데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원은 누굽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뭘 가지고 있으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서 많이 나왔죠. 미성년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뭐하고 이제 섞어버리냐면 임원하고 섞어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든 의사를 총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의기구를 둡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의원회라 부르고,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죠. 그러면 도에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고, 대의원회는 누가 할 일을 대신하냐면 조합총회가 할 일을 만다 대신하는데,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게 진짜 중요하죠. 이게 개발법에서도 시험에 제일 많이 놓은 게 야입니다. 야, 대신할 수 없는 거. 단독 문제로서 가장 많이 출제된 거. 지금까지 시험 문제 35년을 끌고 모아보면 가장 많이 놓은 게 이거든요. 근데 이건 알고 있죠. 첫 번째 뭐 할 때? 헌법 만들 때. 두 번째 반정선거 할 때. 세 번째 중요사항. 에다가 요게 이제 대신할 수 없는 거. 요게 에다가 여기 정비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똑같죠. 정비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도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의원에서 우리가 총회 관리를 대신한단 말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게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추가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개발법. 그러니까 야를 알면 정비법을 갖다가 끌어올 수 있죠. 그 정비법은 플러스 되는 게 두 개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죠? 돈 관련. 사업비라든지 사업비 증가라든지 그다음에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계약이라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가 있다? 용역업체 선정할 때. 용역업체. 용역업체 선정할 때 굉장히 비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총회에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시공자, 그다음에 설계자 등등을 갖다가 선임할 때는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요 가지고 그대로 컨트롤 C 복사 떠가지고 그쪽으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총회나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손발에 대해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자연인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연인들은 뇌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갔어요 이러면 앞으로 가고요, 뒤로 가라 이러면 뒤로 가고, 가가지고 이거 사왔나 이러면 제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편의점 가서 뭘 사고 계약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법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계약도 하고 물건도 사고 각종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한다? 그게 이제 조합장입니다. 조합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가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인, 회사, 내지는 국가 구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단체가 있잖아요. 그죠? 국가라는 거대한 단체가 있는데 누구를 구성하냐면, 국가는 우리나라 헌법이 정관이에요. 헌법이 정관. 그죠? 우리나라 헌법에 조합원 우리가 정관이 되겠죠. 헌법에 누구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국민으로 구성한다. 주권자인 국민으로 구성한다. 그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해서 조합장을 뽑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장이 누구를 임명합니까? 장관을 임명하잖아. 시켜서 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시켜서 일을 해야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이 사무를 분장하는 거죠. 얘들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이거 감사죠. 그죠? 우리 이제 국가 조직으로 따지면 감사원 같은 걸 둬가지고,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끔이라는 거죠. 얘들은 뭐라 불러요? 임원이라고 부르죠. 임원은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겸직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대통령이 겸직하면 되겠나? 안 되잖아요. 그죠? 겸직하면 안 되죠.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 내지는 감사, 얘들은 이제 임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신이 아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사유가 여러분들 공법에서는, 개발법에서 배웠던 내용 결격사유가 네 군데에서 써먹잖아요. 그죠? 여기서 결격사유가 정비법 임원의 결격사유, 그 다음에 또 주택법에 가면 등록 결격,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게 되면 조합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임원의 결격사유하고 공통으로 쓰입니다. 네 군데.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결격사유 공통점이 네 개 있죠. 첫 번째,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 피성년, 피안정 후견인. 그 다음에 경제적 무능력자인 파산자. 권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기로 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딱 센터로 놓고 정비법으로 가게 되면 한 개가 추가되죠. 벌금 얼마? 100만 원. 그 다음에 주택법에 등록 결격이 가면 또 한 개가 추가돼요. 뭐냐면 등록이 뭐 되고 나서 말소되고 나서 몇 년? 2년.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게 되면 또 이거보다는 더 요건이 더 강화되죠. 그죠? 그래서 누구도 포함한다? 선고유예 또는 자격 정지나 자격 상실까지도 포함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가 이제 정리가 되면 그걸 그대로 써가 가져오는데 여기서 이제 흔들려 버리죠. 그러면 정비, 주택 다 흔들려 가지고 이제 맨날 헷갈린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뭘 할 때 기본을 갖다 여기서 다져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하면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야들이 정상이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게 판명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성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금고형을 선고를 받았겠어요. 그러면 입원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언제 퇴임합니까? 이건 다음 날입니까? 당연입니까? 다음 날이죠. 근데 정비법 가면요. 당연 퇴임한다.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시험에서 이제 주류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도시개발법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다시 강조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방정식을 풀려고 하면 구구단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구단이 되면서 방정식을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앉아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하다고 돌려보내야 돼요. 방정식, 그러니까 구구단 외우고 와야 돼. 그러니까 A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B를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 공법, 법은 더 그래요. 법은 민총이 안 돼 있는데 의사표시나 대리를 모르는데 채권 파트를 이해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물건이 안 돼 있는데 등기를 이해한다고?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소유권, 점유권은, 전세권을 모르는데 무슨 등기를 이해한단 말입니까? 그 전제조건을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발법상의 조합을 혹시 만약에 아직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그죠? 정비법 조합을 보면 안 되고요. 개발법상의 조합 자세히 강의했던 내용을 듣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정비법 들어갑니다. 자, 정비법에서는 몇 명이 모여요? 그죠? 5명이 모입니다. 조금 정비법은 여러분들 2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좀 개발법도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뭘 만든다고 이야기합니까? 추진위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추진위 구성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고 과반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받는다? 시장군수한테 가서 인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왜냐면 추진위원회에서 만드는 거는요. 운영 규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 운영 규정에 대한 승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하는 일이 있죠. 하는 일이 첫 번째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뭐 하러 다닙니까? 동의받으러 다니죠. 야, 똑같아요. 동의받으러 다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관을 만듭니까? 정관 초안을 만듭니까? 초안을 만들죠.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듭니까?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계략적인 작성합니까? 계략적인 작성을 해서 주면 사업 시행하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나중에 만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창립총회라는 걸 개최할 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업무를 추진회가 합니다. 그러니까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하는 전반적 업무가 추진위원회 업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뭐 받으러 다닌다고 돼 있어요? 동의 받으러 한다고 돼 있는데, 동의를 받죠. 그죠? 동의를 받는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고 조합이 설립되는 거는 재개발하고 뭐밖에 없어요? 재건축밖에 없잖아요. 주간 개선 사업은 조합이라는 게 없으니까, 개선 사업은 이제 시장군수나 공공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인데 동의 요건이 재개발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 2분의 1. 그 다음에 재건축은 단지 안과 밖으로 나누죠. 그죠? 단지 안에서는 개정됐어요. 이번에. 그죠? 그죠? 토지등 소유자 몇 프로? 70%. 그 다음 면적도 70%로 5분에 바뀌었습니다. 4343이었거든요. 43이면 얼마냐면 75%입니다. 근데 완화시켜 놨어요. 이 완화시켜 놓은 이유가 뭐하고 맥을 같이 하냐면요. 재건축 진단이라고 명칭을 바꿨죠.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즉, 뭐를 조금, 원만하게 하자. 그렇죠. 재건축을 좀 원만하게 하자. 그리고 이게 불씨를 땡긴 게 어디에서 불씨를 땡기냐면요.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보거든요. 근데, 아파트 안에서는 전부 다 4분의 3 동의가 나왔는데 상가에서 4분의 3 동의가 안 나와가지고 사업이 무산되는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있었더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완화를 시키자고 해서 70% 떨어뜨려 놨습니다. 밖은 똑같아요. 얼마입니까? 4, 3, 3, 2. 그래서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되는데, 뭐 동의받을 때 토지등 소유자인데 토지등 소유자 계산할 때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머리수 계산할 때 방법이죠. 그죠? 머리수 계산할 때 방법으로서 공유일 때는 몇 명을 봅니까? 한 명이죠. 근데 이 한 명이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었어요. 3월 달에. 뭐가 된다면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자
전원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이었어요.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근데 그 전원 동의가 잘 안 나오더라고. 공유자가 10명이니까 10명이 전체가 네가 해라 이런 식으로 동의가 잘 안 나오고 싸움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바꿨어요. 뭐로 바꿨냐면 얼마 동의를 받은 4분의 3 동의를 받은 대표자로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다릅니다. 그럼 몇 명으로 계산합니까? 한 명이죠. 한 명.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요. 각각으로 계산해줘요. 건물 소유자는 각각 계산해줍니다. 이유는 우리가 머릿수 계산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누군지를 계산할 때 개선사업과 재개발을 쓰는 토지등 소유자가 누구냐면 각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으로 계산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몇 명으로 계산한다? 한 명으로 계산한다. 뭐 하는 등등 개발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겠죠. 자, 동의가 됐어. 그럼 동의된 거 들고 가는데 동의 아까 말씀드렸죠. 요 동의는 인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서면 동의를 검인을 받은 서면 동의서를 해야 돼요. 동의받은 거 들고 누구한테 갑니까? 인가받으러 가겠지 뭐. 인가받으러 가겠죠. 누가 인가요? 시장군수가 인가겠죠. 아까 개발법이 인가할 때 시장군수라고 했나 내가? 잘못했다. 지정권자. 큰일 날 일. 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 야, 이거 질문 올라올 뻔했네. 정신 안 차리나, 이씨.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AI도 아니고, AI도 실수하는데, 챗GPT도 실수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챗GPT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거 헛소리를 막 하는 거야. 뭘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똑바로 해라. 이랬더만은,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른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알겠습니다. 했다가 또, 모르는데도 아는 척 하더라고. 이게. 자, 이거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실수입니다. 개발법 누구더라? 지정권자. 정비법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AI가 너무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저는 검색을 네이버에 안 하거든요. 이제는. 네이버에 안 하고 어디에 한다? 챗GPT. 광고도 안 하지. 똑똑하지. 그 다음에 안 물어본 것도 이거는 더 안 궁금합니까? 라고 또 물어봐 주지. 추가적으로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놀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위로도 해주지. 내 지금 기분이 우울해. 그죠? 신나는 음악 하나 추천해줘. 음악도 추천해주지. 시 하나 써줘. 이러면 시도 써주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공법은 모르더라고요. 공법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 받았잖아요. 그죠? 인가 받은 거 들고 어디로 갑니까? 똑같죠? 등기하겠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인가에서 하나 요소도 잡아야 될 게 하나 있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습니다. 근데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도 있죠, 그죠? 경미한 사항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개발법에서는 경미한 사항이 두 개가 공고 방법을 바꿀 때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할 때, 그리고 총회에서 의사 표시할 때 1인 1표주의가 원칙이죠. 그죠? 하지만 면적을 안 따지고 의결권 평등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결권을 승계받으면 예외적으로 2표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작년에 답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을 할 때도 무슨 인가를 받아라? 변경의 인가를 받는데, 변경할 때는요, 총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신고하고 할 수 있는데, 요 조심하시거든요. 경미한 사항일 때만 우리가 변경의 인가를 생략하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붙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빈번하게 발생할 때. 예를 들자면 조합원이 매매로 조합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이 엄마아파트 101호를 갖다가 을에게 팔았다니까요. 그럼 조합원이 바뀌면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조합원이 바뀌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만은 그 조합원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변경의 인가를 받을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 그런 식으로 해놔다. 사업비 변경은 중요한 겁니까? 경미한 겁니까? 엄청나게, 사업비가 바뀌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비가 변경될 때마다, 그죠? 그때마다 변경을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변경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마음 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떤 사실들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어떤 것들이 빈번한지는 여러분들하고, 기본서 강의, 요약식 강의, 숨나무법 특강 하면서 무수히 봤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했습니다. 등기하면 뭐가 돼요? 등기하면 그렇죠. 사람이 되죠. 사람이 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등기함으로써 뭐한다? 성립한다. 됩니다. 역시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총회죠. 총회는 누구 구성합니까? 조합원으로 구성하죠. 조합원이 누굽니까? 요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재개발에서는 조합 설립에 반대해도 조합원이 되는데 재건축은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재건축에서는 누가 조합원이 됩니까? 조합 설립에 많은 사람? 그렇지. 재건축은 사유재산권을 우리가 이제 목적을 하거든요. 근데 싫은데 억지로 재건축에 참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은 조합 설립에 많은 사람, 찬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 나가면 안 돼요. 그럼 반대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반바트 500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팔고 나와야겠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팔고 나오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면 참 좋은데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뭘 둔다? 대의기구를 두고 개발법에서는 50명인데 정비법에서 몇 명 이상이면요? 100명 이상이죠. 개발법에서는 둘 수 있는데 여기는요? 두어야 한다. 그리고 누가 관리를 대신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총회 관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정비법에서도 여기에서도 대신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아까 했죠. 첫 번째 헌법, 두 번째 반정선거, 세 번째 중요사항,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가지가 추가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돈 관련. 그 다음에 용역업체 선정하는 자자자. 요게 추가가 되면 개발 정비법에서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똑같아요. 누가 움직입니까? 그렇죠. 조합장이죠. 그 다음에 시켜서 일을 하는 누가 있고 이사가 있잖아요. 그죠? 감시감독하는 감사가 있고 야들은 뭐라 부르는데 임원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임원. 역시 임원은 겸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결격사유. 아까 말씀드린 개발법에서 플러스 한 개 벌금을 100만 원, 몇 년? 10년.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선거권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죠. 선거운동 하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잖아. 그래가지고 벌금 얼마를 받았다? 100만 원 이상을 받죠. 그 순간에, 그죠? 국회의원이라든지 시장들 다 한다? 잘립니다. 그죠? 그게 공직선거법이에요. 벌금 얼마? 100만 원. 그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해버립니다. 10년 동안 안 돼요. 10년 동안 사면 복권 해주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 넣어놨다? 정비법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만큼 정비법에서 임원들이 부정비리가 심하다. 이걸 갖다 반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아까 말씀드린 결격사유가 판명됐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당연 퇴임합니다. 당연 퇴임이죠. 개발법은요. 다음날. 그리고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어디로 그대로 날아가냐면요. 주택법으로 날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을 소송하면 감사가 대표하고, 여기서 이제 임원에서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이유는요. 개발법보다는 정비법 임원들이, 그죠? 여러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은 구속도 많이 되고, 떡고물이 좀 많아요. 그 옛날에 누가 정치인이 하나 그랬죠. 떡 만지다 보면 떡고물 손에 묻는 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맞죠?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손에 묻죠? 그 맞아. 근데 털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걸 그대로 주머니에 넣고 놓으면 안 되지. 이걸 털고 나와야지, 이 사람아. 그리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 요 경우에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건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조합장은 한 명인데, 이 사람 몇 명? 이 사람 몇 명? 3명, 이하 이상. 그죠? 조합원에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 임기는 3년 이상 이하. 예? 그 그런 걸 생각하면 되나? 3년 이상이면 300년을 할 수 있는데, 말이 되는 소리가.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임원이 되려고 하면요, 임원이 되려고 하면, 선임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몇 년, 3년 중에서 몇 년 살아야 돼? 1년. 그러니까 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원.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몇 년 소유해야 되고, 5년. 그리고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거기에서 계속 뭐 해야 된다?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 요건들을 지금 강화시켜 놓고 있더라. 그리고 누구는 임원이 되면 안 되냐면요, 공유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공유자 중에서 임원이 되려고 그러면 지분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중에서 임원은요, 지분을 1000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 임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물 흐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총회에서 몇 개 이제 논점들이 있거든요. 어떤 논점이냐면요, 총회 의사결정 방식인데, 아까 개발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안 나왔는데, 정비법은 상당히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에서는 자, 출석 정원이 있어요. 출석. 몇 프로가 출석하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 어디에서 똑같이 나오냐면, 주택법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몇 프로? 10% 직출이 원칙이에요.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20%가 직출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20% 직출하는 경우로서, 자, 첫 번째 뭐 할 때, 창립총회를 개최하든지, 두 번째 헌법, 사업시행계획서, 또 헌법, 관리처분계획 만들 때, 그럴 때는 20%가 직출해야 되고, 재작년에 하나 신설된 게 있습니다. 추가된 게, 시공자를 선정했다가, 그 선정된 시공자를 뭐 할 때 취소하는 총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몇 프로가 직출해라? 20%가 직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는 게 추가가 돼 있어요. 새로 들었어요. 이것도. 뭐 할 때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요,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야 돼요. 시공자를 처음에 선정할 때는 과반수, 선정된 시공사를 뭐 할 때 자를 때는 얼마? 20%. 자, 이렇게 해서 출석했어. 출석했으니까 의사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의사결정, 의결입니다. 의결 정족수는요,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이 원칙인데, 조합은 전체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20%가 출석했던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의사결정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사업비가 몇 프로 증가하면요, 10% 이상 증가하죠. 그럴 때는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된다, 뭐 하는 내용들이 추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이 이제 나오는데, 이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가 자유가 원칙입니까? 금지가 원칙입니까? 그렇죠. 주택법에 가면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인가요? 금지가 원칙인가요? 그죠. 거기는 금지가 원칙이죠. 주택법은 금지가 원칙인데, 우리가 정비법 뭐 원칙? 자유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는 왜 자유가 원칙이냐면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있죠. 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땅을.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뭐냐면요, 내가 땅을 투자해가지고 그냥 내가 살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근데 주택법에 있는 지역 직장 조합은 땅을 투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돈을 투자해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합원들끼리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체가 없어요. 주택법은.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 금지가 원칙이죠. 그래서 주택법상의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이다. 하지만 뭐로 지정돼 버리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되면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부터, 재건축은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부터. 어떻게 배웠어요? 축, 인가, 발, 관리부터 양도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데,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는데, 그 양도 가능 사유가 주택법에 있는 투기가율주관에서, 그죠? 분양권 양도 가능 사유가 똑같죠. 그러다가 추가되는 게, 뭐 할 때? 장기 보유할 때.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로서 몇 년 거주, 몇 년 소유? 10년 소유. 거주는 몇 년? 5년. 또는 사업이 내 잘못이 아닌데 사업이 3년 동안 지지부진할 때. 근데 그 주택을 내가 몇 년 소유했다고? 3년 소유했죠. 그럴 때는 양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다 했습니다. 지금 정리 다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 주에. 정비법 포기하는 거는 저는 찬성.
포기하는 말은 아니고 진짜 공법 때문에 이제는 공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비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한다 그러면 포기돼요. 두 개는 해오라고 했죠. 마음하고 조합하고 관리 처분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문제 풀어볼까요? 네, 문제 풉시다. 1번.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추진위원회. 1번.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의 지정고 시후 추진위원회 몇 명 모여야 돼요? 5명 이상이 뭘 만든다고요? 운영규정에 대해서 운영규정입니다. 운영규정. 그래서 얼마가 동의하고 과반수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받는다? 인가 아닙니다. 인가 아닙니다. 승인입니다. 운영규정 승인이에요. 추진위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다른 말로 바꿔봐. 컨설팅. 시공자 선정은 안 하는데 추진위가 시공자 선정하지 않죠. 컨설팅은 맞죠. 그죠? 근데 시공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조합 설립되고 나서 합니다. 틀렸네요. 답이 2번이네. 추진위는 뭐에 따라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해야 되고 총회 보고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진위가 했던 각종 업무들은 총회에서 보고하고요. 조합이 뭐 됩니까? 포괄 설계되죠. 특정 설계 아닙니다. 포괄 설계되고 그다음에 인가되고 나면 30일 안에 서류를 인수인계 다 해가지고 넘겨줘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네요. 답은 2번에서 틀린 게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똑같은 문제네요.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별표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공지원을 시행하게 되면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추진위 없이 사업을 하니까 사업 속도가 빠르겠죠. 그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추진위를 구성하면 국토교통부 이행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아까 제가 인가받는다고 했습니까? 승인한다고 했습니까? 승인. 그 다음에 창립총회에서 하는 일이죠. 창립총회는 뭐 받고 나서 하냐면 동의 후에 동의가 무산되면 창립총회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동의 후에 그 다음에 뭐 받기 전에 인가받기 전에 개최하는 게 창립총회인데 첫 번째 총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냐면요. 정관을 확정합니다. 아까 5명이 모이고 정관 만들었죠. 그 정관을 창립총회에서 확정해줘요. 확정. 도장을 확 찍어주죠. 확정됐지. 확정된 정관을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한다?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받기 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반장선거 하죠. 임원선임은 총회에서도 하잖아요. 그죠? 조합 총회에서도 합니다. 여기서 임원은 뭐냐면 첫 번째 임원. 그 다음에 대의원 선임합니다. 대의원이 누굽니까? 줄반장. 맞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냐면요. 위원장의 직권으로,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1, 대의원 얼마? 3분의 2가 소집을 요구한다. 대의원 3분의 1은 없어요. 대의원이 없죠. 대의원이 어디서 선임되기 때문에 요 선임되는데 뭐 그죠? 틀렸죠.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알려주면 돼요. 14일입니다. 조합총회는 며칠입니까? 7일. 창립총회는 14일입니다. 그리고 동의한 사람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나중에 조합 설립에 별말로 쓰면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않다. 3번 한번 볼까요? 창립총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걸 골라봐라. 이랬습니다. 자, 1번.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에 대한 뭐 받고 나서? 동의를 받고 나서 뭐 하기 전에? 그렇죠. 인가받기 전에 합니다. 추진위는 창립총회 며칠? 14일. 회의 목적 일시장소 안건을 인터넷 홈피에 공고하고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에서 임원하고 대의원 선임하는 거 맞네요.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한다.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 선임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임원하고 대의원을 선임하는 게 아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뭐에 따라 한다고요? 정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는 게 뭐냐면 정관에 보니까 임원 선임할 때 과반이다 그러면 과반 맞아요. 근데 정관에 보니까 임원 선임할 때는 과반수 찬성으로 해라라고 정관에 돼 있으면 과반수 찬성해야 되고 정관에 보니까 3분의 2 찬성으로 임원을 선임하라 그러면 3분의 2가 동의받은 사람이 임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뭐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원을 선임하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틀린 거로 맞나?
맞네. 답은 5입니다, 여러분. 4번 한번 볼까요? 추진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에 풀어봐라, 이거. 그 다음에 작년 문제입니다.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입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정비법 문제 풀 때는요 재개발 재건축을 항상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 출제하시는 분은 재개발로 푸는데 수험생은 지가 아는 재건축으로 문제를 풀고요. 문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 풀 때 글자를 표시하면서 푸시기 바라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써야 될 필기구도 중요합니다. 필기구 정해야 됩니다. 필기구. 사인펜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사인펜. 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시험지가 깨끗하거든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마킹펜으로 문제를 풀죠. 그 한 페이지를 다 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 그럼 시험지가 어떻게 될까? 네? 시험지가 시커멓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관이 3분 남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옮기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부터 착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답을 잘못 옮기는 경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겨요. 이거 현장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 때는요 검정색 말고 그리고 본인이 편안한 필기구가 있거든요. 필기구 진짜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시험 칠 때 필기구는 정말로 신경 써서 골랐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게 글자 같은 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자대로 나와줘야 되고 부드럽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기구를 꼭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쓰면 되지 이래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 정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도 봐라. 뺏어간다 이거. 욕심을 내고 뺏어가더라. 필기구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필기구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죠. 글씨체가.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표시를 하라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검정색이 아니라 다른 표시로 재개발을 푼다라고 딱 이렇게 재개발에 동그라미 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재개발입니다. 재개발로 풀어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3년 안에 사업 신경 신청이 없죠. 그럴 때는 시장 우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냐면요. 이게 3번의 1번 지문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저번 주 문제 푸는데 병수입니다. 병수 이거. 재개발 재건축을 봐봐요. 재개발 재건축을 그죠? 우리가 하게 되면 누가 하냐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군수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예외적 시행 사유를 가지고 천병순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로웨한데 그거 이거면 되게 3년이면 되게 3년. 조합 설립 인가받고 나서 몇 년? 3년. 사업 시행인가 신청이 없죠. 그럼 바깥입니다. 시장 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이게 맞죠 이게. 여기서 나왔어요. 시험 문제. 작년에 여기서 나왔더라고. 병수입니다. 병수. 그러니까 병수하고 막 외우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나왔는데 병수인지를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올래요.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재 얼마? 3분의 1, 면적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 설립할 때 재개발에서는 재개발로 했잖아요, 재개발이니까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얼마요? 3, 2, 1.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 30명 이하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들고도 재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20명. 조합은 인가받은 때에도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인가받고 나서 조합원들에게 안 알려주고 딱 지고 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통지 안 해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확 불지를 빼겠습니까? 그래. 불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는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이 지금 문장이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 봐봐. 추진위원회는 뭐하고 나서 인가받고 나서 무슨 인가받고 나면 추진이 없어져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공법 시험 문제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장의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들어온 경우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법은 원래 이런 과목이야. 내가 모르는 게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게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이게.
주진 위에는 인가 받고 나서 뭘 소리 하고 있는 지금. 인가 받고 나면 주인이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는 문장이 나와 있어. 그리고 5번까지 읽을 이유가 없다. 자, 1번의 답이 나왔죠? 근데 1번의 답이 확신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병수의 외우고 들어갔는데, 병수의 2년, 3년 취소를 외우고 들어갔는데, 1번의 답이 확신이 안 된 거지. 그럼 읽는 겁니다. 읽으면서 어디에서 이제 고민을 할 거냐면, 요거는 이제 공부 아는 거고, 아싸, 431, 20명. 그죠? 그 다음에, 통지해야지. 상식이지. 근데 이제 5번을 보는 순간에, 이라는 것이. 제가 일반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뜯기 시작하는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5번을 찍을 수도 있고 1번을 찍을 수도 있고 1번을 찍어도 손해요. 왜?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6번에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바로 영향을 미치죠. 5번에서 고민했던 흔적의 영역들이요. 6번 문제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문제가 아니라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기분 안 좋아요. 아침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딱 학원에 왔는데 누가 건드려. 바로 싸움이죠. 아이가? 문제의 컨디션에 따라서 아는 문제를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게 두세 개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가.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은 합격할 만큼의 지식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욕심내지 말고 병수위만 자꾸 하죠. 병수위 하는 거다. 에이, 몰라. 그러지 말고 이제는 외웠잖아, 그지? 그냥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그게 뭔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녹아 들어가는지를 자꾸 봤던 것도 보고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서 바로 현출돼 가지고 정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과목은 합격할 만큼 공부는 다 끝났어요, 지금. 그걸 반복하시면서 자꾸 수업 들으면서도 반복하고 또 하고 하시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요거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7번. 다음 예시에서 산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 숫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합니다. 또 뭐를 물어봤어요? 재개발로 물어봤어요. 자, 몇 명인지랑 계산해 볼게요. 한 명이 여러 개를 가지고 해서 몇 명으로 계산한다? 한 명. 공유하면 몇 명이더라? 한 명인데 소유자하고 지상권자가 다르면 대표자 한 명이에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각각으로 계산해주죠. 그래서 소유자 몇 명이에요? 4명. 4명이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4명입니다. 됐죠? 시험에서 요 유사하게 해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몇 번 나왔다 그랬냐면 2번 나왔습니다. 2번. 최근. 그래서 머릿속 계산법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의요건과 계산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재개발에서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얼마? 4분의 3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면적 2분의 1이 빠져가지고 틀렸습니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때 단지안 각동은 얼마요? 과반. 전체에서는 얼마입니까? 70% 맞네요. 재건축 단지안 경우에 토지 건물 소유자 3분의 2 면적 4분의 3 뭔 소리 하고 있노 지금? 재건축 단지안 단지는 얼마인데요? 70%인데 단지 밖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 잘못 나왔네. 그 다음에 단지 밖에도 다 틀리고 다 틀렸습니다. 재개발에 토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대요. 지상권자가 설정되면 대표자 한 명이 되어야 되겠죠. 동의는 인감도장을 찍은 인감증명서 첨부가 아니죠. 그래서 계산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니은 옳고 니은하고 리을이 옳은데요. 니은하고 리을 없네? 1번 있네요. 큰일 날 뻔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볼까요?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1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동의는 서면 동의 방식에 따르고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검민을 받은 서면 동의서를 사용해야 되고 검민을 안 받았죠. 그죠? 그럴 때는 동의를 취소하는 게 아니죠. 검민 안 받으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번.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되면 시장군 쓰는 내용을 공보에다가 뭐 해야 된다? 고시해서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고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알려줘야 되죠. 이걸 외부로 왜 알려주냐면 조합원의 지위가 막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외부로 알려가지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임원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이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까? 당연 퇴임합니까? 당연 퇴임이죠. 다음 날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개발법에 있는 거죠. 동의 철회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가 아니죠.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확정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두 개의 동의는 안 돼요. 두 개. 뭐의 동의?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동의한 날로부터 얼마? 30일 안에만 처리할 수 있어요. 단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요, 30일 안에는 처리할 수 있는데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뭘 개최해버리면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창립총회에서 손들었죠. 그럴 때는 처리하면 되는데 안 되죠. 언제든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의의 처리나 반대 의사 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또는 시장군수한테 처리를 했더니만 시장군수가 통보해가지고, 그죠? 통지한 때, 그죠?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죠? 도달은 8월 25일 날 했고요. 시장군수가 통지한 것은 8월 24일 날 했거든요. 근데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언제 알았어요, 지금? 철회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8월 25일 날 알았어요? 24일 날 알았어요? 24일 날 알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늦은 때 효력을 발생하면 안 되지. 빠른 때 효력을 발생해야지. 의사표시는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여러분, 도달주의에서 먼저 알았을 때죠. 먼저 알았을 때. 그럼 알아야 됩니까? 아는 상태가 되면 됩니까? 아는 상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다 틀려버렸습니다. 답은 나왔죠? 몇 번이나 했는데 2번이가? 2번. 그 다음에 조합원입니다. 10번. 조합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역시 틀린 것은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맞습니까? 예. 재건축은 누구만 됩니까? 찬성한 사람만 되죠. 조합원을 선정할 때 공유자이거나 여러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 속하면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나 미혼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몇 명으로 본다? 한 세대로 간주해 줍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관에서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후. 그죠?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관에서 언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축, 인가. 안 되죠. 후에 양수를 했어요. 그럼 조합원이 될 수 없죠. 인가 후에 하면 안 되잖아요.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죠.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를 해놓고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관에서. 단 뭐는 괜찮다? 상속과 증여는 괜찮은 게 아니고 이혼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은 이제 뭐냐면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준다든지 그러면 갑이 혼자 단독 소유하다가 이혼하면서 배우자 을에게 위자료를 주죠. 그 을이 양수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투기과열지구로 하더라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틀린 것은 몇 번 했어? 5번에서 나왔습니다. 자, 11번 들어가 볼까요? 조합 총회 물어봤습니다. 틀린 것은이죠.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 총회 소집 방법입니다. 조합장의 직권. 창립총회 아닙니다. 조합총회입니다. 창립총회 아닙니다. 조합총회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은 얼마? 5분의 1. 임원과 관련은요, 얼마? 10분의 1이 요구하면 돼요. 그리고 대의원 얼마? 3분의 2. 맞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여러분들 창립총회에서는 대의원이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의원 3분의 2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공자 선정, 의결하는 총회는 시공자 선정입니다. 선정. 시공자가 선정하는 거는 작년에 신설됐어요. 총회. 얼마가 과반수. 직접 출석이죠. 시공자가 선정됐다가 취소할 때는 얼마가 직접 출석하고 20%. 그죠? 그 다음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20%. 오, 맞네. 완벽하네. 이번 맞죠?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변경. 대의원에서는 안 되고 총회에서 뭐 해야 된다? 의결해야 되는 거 맞죠? 헌법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통해, 내가 또 나오네. 하나 맞아, 하나만. 자, 4번에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신청 전까지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는 나왔네. 최초 동의한 날로부터 며칠? 30일까지만 할 수 있는데 뭘 개최해버리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창립총회에서 손들어서 안 들었어? 들었죠. 30일이 지나지 않아도 처리할 수가 없다. 다 맞죠?
그 다음에 아는 거 딱 한 개인데 그게 답이네. 임원 선임할 때 금품 향응 정합니다. 벌칙이 얼마? 3년이고 몇 년? 5년입니다. 그 다음 12분 들어갑니다. 조합 총회 또 나왔네요. 자, 볼게요. 총회는 조합장의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직권 맞습니까? 맞죠? 조합장의 직권. 그 다음에 조합은 얼마? 5분의 1. 그 다음에 임원 관리는 얼마요? 10분의 1. 그 다음에 대의원 얼마? 3분의 1. 요거로 소집하면 됩니다. 임원이 없어졌어요. 사임되거나 해임되거나 임기 만료되거나 해서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인데 임원 선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임원 총회는요, 직권 5분의 1, 10분의 1, 3분의 1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아주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가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예입니다, 예. 몇 개월 동안 선임이 안 되면 6개월인데, 요거는 두 개가 있어요. 시장군수가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되고 나서 6개월 동안 선임이 안 되면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예요, 두 개. 정비표 보장되어 있는 게. 첫 번째는 임원 선임을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 또 한 개가 돼 있어요. 전문조합 관리인을 변호사나 회계사, 전문가 중에서 전문조합 관리인을 시장군수가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안 되면 그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총회 의결은 조합장 10%가 직접 출석해라.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선정 취소는 몇 프로? 20%. 총회 의결은 조합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 헌법은 조합은 전체 얼마? 과반수 출석이 아닙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전체의 과반수입니다.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은 3분의 아닙니다. 전체의 얼마? 과반수. 분양 신청을 안 한 자에 대해서 현금 청산하는 건 빼고 사업비가 10% 증가하죠. 그럴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된다?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들어갑니다. 임원 관련인데 갈로 속에 들어갈 말이죠. 자,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몇 년 중에서 3년 동안 몇 년 거주해야 돼요? 1년. 그 다음에 임원은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물을 몇 년 소유해야 돼요? 이건 거주입니다. 거주고, 소유는 5년이죠. 조합장은 언제까지 계속 살아야 돼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까지. 정비 위치한 건물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유를 했어요, 공유. 공유는 누가 임원이 됩니까? 지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임원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엄마 아파트에 임원이 돼가지고 엄마 아파트를 시집고 싶어. 돈은 없어. 그죠? 그래가지고 지분을 1000분의 1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래, 실제로 가가지고 물 흐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직업이 임원이야, 직업이 임원.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그걸 막자. 어떻게 막자? 지분이 많은 사람. 다 그게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 이렇게 해서, 여기 몇 번입니까, 이러면? 3년, 5년, 요 2번이네. 그 다음에 14번. 또 2번 또 났네요. 조합에들은 이사는 몇 명입니까? 3명 이상. 맞죠? 그리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면 아까 몇 명 이상? 5명 이상. 맞네요.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3번도 봐봐요. 임원 선출 방법은 정관이 정한다. 시장군수는 임원이 사임, 해임되고 나서 6개월 이내 또 똑같네? 6개월 동안 임원 선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방법이 두 개였잖아. 첫 번째 뭐 할 수 있고?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을 할 수 있죠. 또 뭐도 할 수 있다?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임원이 할 일을 갖다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임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임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임원이 없다는 말은요. 여기 임원 아닙니까? 자, 임원이 없다는 걸 갖다 해볼게요. 임원이 없어요. 임원이 없다는 거는요. 그죠? 이거요. 이게 임원이 없는 거예요. 임원이 없으면 이래 돼요.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임원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연인이 임원이 없다. 아프다 이 말이죠. 손발을 못 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원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발을 달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더라 이러면 그죠?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총회를 소집해서 임원을 선임할 수도 있고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원이 없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도 좀 되면 좋겠죠. 그 다음에 4번 아까 푸른 거네요. 그 다음에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3년, 1년,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을 5년 소유. 그 다음에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될 때는 조합장이 대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을, 요도 시험에 잘 나왔죠.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법조문에 나옵니다. 그 시험에 되게 잘 됐습니다. 자, 15분 들어갑니다.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5년이 아닌데 몇 년? 10년. 10년. 근거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임원 결격 사유가 아니죠. 선고유예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임원은 조합을 5분의 1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과반 출석에 동의를 받아서 해임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네? 임원 관련은 아까 배웠죠? 임원 관련은 5분의 1하고 얼마? 10분의 1. 임원은 10분의 1. 선임, 해임, 보수 이런 것들 다 10분의 1입니다. 임원은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지 3년 동안 거주기간은 1년이고 토지나 건물을 5년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조합장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하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공부한 겁니다. 시장군수가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을 했거든요.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만다 다음날 퇴임하는 게 아니고 정비법은 항상 언제 퇴임한다? 당연이죠. 당연. 16번입니다. 재건축 조합이나 임원 자격 직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왜 이래 많노? 자,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뭐 한 사람? 찬성이죠. 찬성. 이사는 대의원을 겸직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맞죠? 그죠? 근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임원이 될 수 없고 투기관리주관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정비사 목적물을 상속받았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양수한 자로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뭐 해버린다?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답은 나왔죠. 17번 들어갑니다. 조합은 지위 변경입니다. 아까 했죠.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자유가 원칙, 금지가 원칙, 자유가 원칙인데 축, 인가, 발, 관리, 투기관리직은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되죠. 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고 나와버렸네. 조건을 달아버렸네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구가 아닌데 재개발은 언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부터가 되겠죠. 틀렸네요. 이번에 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건물을 몇 년 소유했다? 2년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인가는 받았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인가 신청이 없어요. 내 잘못이 아니거든. 그죠? 근데 그걸 갖다 몇 년 소유했다고요? 2년. 이게 뭐냐면 사업의 지지부진입니다. 근데 사업이 지지부진한 거는 몽창골이 몇 년이든가요? 3년이었죠. 2년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 투기관리주관에서 재건축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건물 토지를 주택공사와 공유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주공한테 주는 거는 괜찮아요. 지분형 주택 때문에. 반을 파는 거죠. 투기관리주 지정된 지역 안에서 정비사 건물 토지를 상속 이혼, 세대원 전부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 체류할 때는 몇 년입니까? 2년이죠. 주택법에 있는, 그죠? 양도간호사가 똑같아요. 2년 체류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네요. 몇 년? 거주? 양도할 수 있다. 오버이주.
그래서 정비구에서 이 물건만 찾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은퇴하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안 파실래요? 이렇게.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라 하면,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고, 이래요. 그죠? 매일 전화한다면, 할아버지 안 파실래요? 이거 왜 매일 전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매일 전화하는 이유가 반드시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거든요. 아들이. 방아쇠 언제 땡겨줄지 모른다니까요. 배민에서 계속 쿠폰이 오잖아요. 근데 쓰잖아. 언제? 갑자기 치킨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거지. 쿠팡에서. 그럼 쿠팡 걸 씁니다, 그냥. 배민에서 오면요. 배민 걸 쓰죠. 그리고 마케팅을 그걸 하는 겁니다. 계속 쏴주는 이유가 자가 언제 치킨을 먹고 싶을지는 모르거든. 근데 계속 쏴주면 그 순간에 방아쇠가 당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인데 마케팅을 좀 배우셔야 돼요. 마케팅. 그죠? 그냥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있으면 손님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아쇠가 언제 당길지 모르거든요.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관리를. 18번. 중요합니다, 그거. 공인중개사 단지 안에 가면요, 2000세대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서 잘하는데 1등 하는 데가 있고요, 꼴등 하는 데가 있어요. 꼴등 하는 데는 계속 사무실 주인이 바뀌고요, 1등 하는 데는 맨날 주구장창 그냥 혼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죠. 그죠? 저 아줌마는 왜 잘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뭐냐면 부지런한 거죠.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별일 없어도 차 한잔하고 가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할 일이 있다. 뭘 해야 된다. 그럼 어디서 방아쇠를 땡길까요? 좀 전에 전화 왔잖아. 별일 없냐고. 그럼 그 방아쇠 땡기겠지, 뭐. 근데 지나가는데 맨날 인상 그리고 있고, 막,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느냐 모르는데, 이거 풀어보세요, 이거는. 조합원이 누굽니까,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하고 같은 문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답만 해볼까요? 답은 2번이네요. 재건축에서 지상권자가 여러분, 토지 등 소유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19번. 자, 정관 변경인데, 이거는 여러분 암기입니다, 여러분. 정관을 변경할 때는 얼마의 동의를 받는데, 과반수죠. 원칙은 과반수. 과반수인데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정관을 변경하는 게 암기해야 되잖아. 그죠? 자, 재, 구역, 비용, 시설. 자격, 제명. 그 다음에 구역, 정비구역의 위치나 면적. 그 다음에, 그죠? 비용, 각종 비용, 돈. 그 다음에 시공자, 설계자죠. 그래서 볼게요. 자, 정관을 변경할 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하는 걸 외우고 있죠. 그죠? 자, 재, 구역, 비용, 이 아닌 거는 5번이네요. 암기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의외로 잘 냅니다, 야. 의외로 잘 냅니다, 의외로.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까요? 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합니다. 그럼 아까 했죠? 무슨 인가를 받아야 된다? 변경의 인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죠? 근데 변경 인가를 안 받고 신고하고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해서 첫 번째 뭐 한 거? 경미한 거. 플러스 한 개 내분다 이제 뭐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1. 조합의 명칭이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요, 개발법 똑같아요. 경미한 거죠. 조합장의 주소나 성명이 바뀌어요. 조합장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조합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조합장이 개명했어요. 개명. 그죠? 중요한 거예요? 경미한 거요? 경미한 거죠.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임원이나 대의원 변경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특히 임원이나 대의원 변경은요, 중요한데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뭔 아니다. 조합장 변경은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변경인가 받아야 됩니다. 틀렸어요. 조합장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거. 현금 청산으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합원이 바뀔 때든지 매매로 권리가 이전될 때. 자, 요거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유 꼭 한번 보시고, 숨나무공법 여러분들 교재 맨 뒤에 빵꾸에 보면 이런 것들, 요 중요 키워드 해놨거든요. 수십 번을 보면서 자꾸 끼워 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보고 또 보고 빵꾸 연습 계속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요.
대의원에는 안 돼요. 대신 안 되고 총회 S만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대의원에서는 안 되고 총회 S만 결정하는 것. 첫 번째, 조합원 변경? 조합원 변경이 총회에서 해야 됩니까?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조합원 변경. 오늘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었다. 좀 전에 바뀌었다, 좀 전에 바뀌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나머지 정관, 헌법, 자금, 돈, 그 다음에 조합장,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보궐선거를, 조합장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조합장 보궐선거를 어디에서 해야 된다? 총회에서. 그죠? 나머지 임원은요? 그죠? 대의원입니다. 조심해야 돼. 적어 놓을래요? 적어 두실래요? 보궐선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자자. 보궐선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 섞어내면 틀립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있나? 이것도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 보시는 순나무 맨 뒤에 빵꾸 있죠? 그거 자꾸 이런 것들 외우는 연습들, 자꾸. 순나무 보고 있는 그 뒤에 빵꾸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빵꾸 보실 때는요, 압축 강의를 들으면서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10배는 더 좋아집니다. 10배. 시각과 청각을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그렇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수시로 압축 강의 들으실 때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면 들으면 되는데 한 번 정도는 교재를 보면서 좀 들어주시면 그죠? 청각과 시각이 같이 가게 되면 더 암기가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마지막 문제가 이게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총회는 며칠 전입니까 여러분? 14일. 조합총회는 그렇죠. 업무를 처리한다. 맞네요. 토지 건물이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돼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교체, 신규 가입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의결하고 변경의 인가를 받아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요하지만은 빈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신고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문제 푸는 거죠. 2번이 답이네요. 제 구역 비용 시설은 정관 변경할 때 얼마 동의? 3분의 2. 보궐선거, 아까 좀 전에 보궐선거였죠. 그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의 보궐선거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시공 법인, 그죠? 총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22문제 참 좋네요. 전체 종합판입니다. 전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시행계획서 나오는 건 안 볼 겁니다. 안 보고 바로 6장, 챕터 6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분양과 관리처분계획 정리하고 접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볼까요?